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법문으로 우리의 마음에 마법 같은 변화를 주는 시간, 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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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지난 한 주일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하면서 계문의 이제 법마상정급을 공부를 했는데 또 법마상정급을 포함해서 뭐 다른 급의 뭐 조항들도 함께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4번의 나태하지 말며에 네.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을 돌아보면은 네. 굉장히 나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오늘 8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눈 뜨자마자 알람을 다시 끄고 다시 자버렸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어떤 것에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바로 자버리는 경우를 봤었을 때 제가 아직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미루고 잠에 더 취해서 나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공부가 멀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반성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나태하지 않게 될까 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8시에 맞춰놓고 알람을 그냥 신경 없이 끄고 잤는데 그렇게 자고 일어나는 게 좀 더 개운하지 않나요? 그건 그래요. 너무 개운해서 네. 다시 잠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시 끄고 잤는데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껐구나. 아. 그래서 지금 시간이 10시였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알람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에 아침 알람 한 5개 정도 이렇게 해놓고 자고 있습니다. 엄청 노력하시네요. 그래도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맞아요. 진짜 인간의 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여혜교우님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이제 날도 많이 덥고 네. 그래서 좀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뭔가 원기 회복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유난히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이렇게 약속 잡을 때 이왕이면 고기 먹자 해서 고기 많이 먹었는데 제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먹진 않거든요. 찾아서 그냥 반찬이 나와 있으면 먹고 이랬는데 자꾸 이렇게 찾아 먹다 보니까 갑자기 그 계문에서 그 사육을 하지 말며라는 그게 딱 갑자기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좀 지켜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우리가 사람이 이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많이 고기를 먹어왔잖아요. 그거를 끊는 건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그 동물을 먹고 이렇게 또 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내가 좀 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들게 된 계기가 제가 최근에 그 옥자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돼지를 이제 사육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그 동물 자체를 우리가 먹으려고 이렇게 키운다고 해도 그 동물이 살아있는 동안에 막 대해야 하고 이래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동물을 사육과 도축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더 그 환경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먹는 거를 완전 끊거나 줄이는 게 힘이 들어도 그런 이제 동물을 생각하는 마음 정도는 올바른 좀 태도를 갖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뭔가 그 계문이 너무 마음에 걸리지는 않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주 한 주 저희가 공부했던 거를 실생활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맞나 안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게 맞던 안 맞던 내가 하나를 실천하려고 했던 노력에 거기에 기쁨을 좀 더 찾고 저희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마법사의 문을 활짝 열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마음이 깊어지는 법문 스터디. 네, 오늘은 정전 수행편 솔성요론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매주 공부할 법문을 저희 SNS에다 올려놓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전 수행편 솔성요론을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하나하나씩 체크해보고 제가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12장 솔성요론 1.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2.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3.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4.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5. 주색 낭유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6.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7.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다만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8. 일을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9.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10.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은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11.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12.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13.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14.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15. 다른 사람의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16.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자, 저희들이 이렇게 솔성요를 한번 쭉 읽어봤는데 그럼 1번부터 16번까지 16조항을 함께 쭉 공부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인데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하셨는데 이제 사람을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라고 하셨으면 이제 그 법에 중요시하는 것에만 초점이 잡혀질 것인데 사람만 믿지 말고라는 것은 사람도 함께 믿되 그 법을 더 중요시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뜻 같은데 간단하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최근에 네. 이제 저희 안암교당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던 그 김재원 교무님께서 네. 다른 이제 총부로 이제 교화부원장으로 가시게 네. 되면서 교무님이 새로 바뀌게 되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교당을 한 7년 정도 거의 다니면서 그 교무님의 지도 아래서 받았었는데 네. 이제 다른 분들은 더 오래 배운 이제 교우님들, 교도님들이 계실 텐데 교무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그 마지막 최후 법설로서 해주셨던 말이 이 솔성요론의 1번을 또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을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오라고 했던 것이 그 한 분에 대한 믿음으로 되게 저희가 많이 지도를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나만 보지 말고 나한테 받았던 그 가르침의 본의를 더 많이 생각해서 그 법을 믿을 것이 믿으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정말 기억에 남고 그때 굉장히 좀 교무님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따랐기 때문에 마음은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그 이 법을 내가 좋았던 이 법을 똑같이 전해주시는 스승님이 또 오신다는 기쁜 마음으로 또 맞이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대부분 좀 사람들이 사람에 많이 인정에 끌리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그거를 이 법으로서 승화시켜 주셨다는 것이 되게 감사했고 그런 본의로서 솔성요론 1조에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 솔성요론 1조가 예전에 이제 개편이 되기 전에는 밑에 조항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첫 번째로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첫 번째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함없는 수행과 신앙 공부를 하라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예로 그 저희가 이제 어려서 태권도를 배우면은 태권도장에 다니면서 다 자기 그 사범님이 최고라고 세상에서 제일 무술 1인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범님들까지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태권도 하는 그 도가 정말 중요한 거지. 우리 사범님이 세계에서 무도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항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을 믿을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을 믿을 것이요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느 한편에 착하지 말고 여러 법을 우리가 잘 꿰서 이것이 좋으면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이 좋으면 저것도 믿어보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뭐 들어졌던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 2번을 보고 되게 네. 처음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종교라고 하면 되게 믿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법이 되게 좋으니까 이걸 믿어라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그 모든 법을 응하고 나서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응해보고 내가 실제로 이 법이 좋다라고 그 믿음을 세웠을 때 거기에 더 낮추어서 나가라라는 말씀을 딱 보니까 되게 나라는 한 사람도 되게 법을 깨칠 수 있고 이 법이 좋은 걸 알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되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괜히 뭔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딱 이걸 보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뭔가 부모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원무교를 다니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이 법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실제로 많이 자라면서 이 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는 내 스스로 이 법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겠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걸 보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법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고 그런 거니까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런 뭔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 마음이 좀 더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 산 정상에 오르는 길도 여러 갈래 길이 있잖아요. 이제 뭐 누구는 바위를 타고 올라가서 하는 사람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이제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정상은 이제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을 잘 응용해서 이 제일 좋은 법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두 교우님들은 배우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네, 그런 것 맞는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그 사생이라고 하는 것이 테란 스파라고 해서 태가 태중에서 태어나는 거고 란이 아래서 태어나는 거, 아래서 태어나는 거고 습이 습한 곳에서 태어나는 거고 하가 이제 미물 곤충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태중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저도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법문 말씀에서 그렇게 들어서 그 태중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태어났을 사람이 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그 10가지 선업을 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이렇게 사람이 돼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계속 배우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행자지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 받기 어려운 사람의 몸을 막 써서 다시 또 뭐 그 사람의 가치로서 생활하지 못하면은 그 태어난 데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배우기 위한 것은 사람이 유일하게 각혼을 가지고 있는 그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각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깨닫는 것은 우리가 윤회하지 않고 내가 정말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서 또 배울 수 있고 또 이런 진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배우기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이 사생 중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 진급의 기회를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냥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생이 된 이상 배우기를 아니 이제 사람이 된 이상 배우기를 좋아하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3번 배우기를 좋아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배움을 놓지 말 것인데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배우기를 좋아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해서 배우기를 놓지 말라 이 부분이 좀 연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네 번째는 어떤 공부를 해오셨는지? 저는 되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아이 없을 때는 그게 괜찮은데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더 발전시켜야겠다,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것 네. 같아서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안주하지 말고 더 배워야 한다.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되게 어떤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면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도 점점 더 많이 변화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분야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도 더 듣고 배우고 해야 더 이 세상을 더 발전시키는 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특히 이 4번을 보면서 좀 다르게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좀 여기에도 연관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세대의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세대끼리 다 그 세대가 배우고 또 이렇게 많이 공유했던 문화도 다 다르고 네. 학문 수준이라던가 분야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그거를 이제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제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는 이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배타적으로 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해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또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갖는 게 정말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직접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추천을 받았던 책이 있는데 그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90년대생들이 이제 막 사회에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대들을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되게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일하는 데에서 있어서도 본인들만의 뭔가 생각이 뚜렷하고 뭔가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왜 그러지?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또 그 태도도 배우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알아가려는 꼭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서로 뭔가 존중하고 알아가는 게 다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냥 사람이 혼자 살지 않고 계속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지식을 계속 쫓아가는 거, 놓지 않고 쫓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식적인 부분에도 있겠지만 이제 서원을 세우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마음이라는 게 분명히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특히 이 큰 인격을 잘 세운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속 공부하고 끊임없이 알아가야만 그 서원도 지킬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혹시 내가 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 배움을 어느 정도까지 스톱을 하고 그냥 이 포기, 그냥 이 배움을 그만뒀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헬스를 PT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저도 같이 몸을 쓰는 입장으로서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이 알려줄 때 네. 저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할 줄 아니까 네. 되게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트레이너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저 이거 못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선생님이 얘기해준 거는 그분은 또 사람 몸을 그 이제 근력 운동 시키고 또 여러 가지로 체력을 기르는데 더 전문가잖아요. 저는 어떤 예술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몸을 쓰는데 조금 더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이랑 그 배울 때 제가 더 배우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배울 게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니까 더 이상 배우지 않았는데 그때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때 내가 알고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더 알려고 하지 않고 운동을 그만뒀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식 있는 여기서 포인트가 지식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에 갇혀서 배움에 더딜 수 있는 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군요. 또 유혜교우님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까 교우님께서 되게 내 마음을 단련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당을 다녔으니까 되게 네. 교리를 완전히 잘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많이 들었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뭔가 내가 알고 있다고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딱 교우의 법회를 갔는데 이제 1학년 친구들도 있고 이 법회를 처음 제대로 교리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교우님께서 되게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나도 제대로 내가 스스로 마음을 내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찾아서 열심히 했던 경우 많이 없으니까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많이 들어본 내용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나 이거 아는 건데 약간 이런 나태한 마음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게 정말로 온전하게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이 있을 때 내가 이 지식이 있는 것에서도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내서 거기에 또 더 채우려고 하는 그게 정말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걸 공부하면서 문득 예전에 저희 태도가 반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잖아요. 계속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늘 배움의 자세로 배우기를 좋아하고 또 배우기를 놓지 말고 그러한 자세로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다섯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생낭류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5번 이 주생낭류하지 말고 진리를 공부할 것이요 라고 했을 때 무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살면서 그냥 주생낭류라고 하면 허송세월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냥 흘러가 버리고 내가 공부를 놓고 진리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인간으로서 아까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공부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졌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어졌는지. 저도 되게 제가 특히 이제 호송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걸어 다닐 때 좀 이렇게 그때는 뭐 이렇게 공부를 막 이렇게 책을 보면서 할 수는 또 없으니까 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심심하니까 보통 노래를 많이 들어요.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지나다니면서 뭐 간판 같은 것도 보고 아니면 친구랑 통화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이제 때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걸어 다니는 시간을 뭔가 내가 이게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뭔가 재밌는 걸로 때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뭔가 내가 시간이라는 거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 시간에 이 진리를 공부하고 내 학문을 공부하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내가 스스로 뭔가 버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약간 운동을 할 겸 되게 1시간 이상씩 되게 걸어 다니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매번 이런 식으로 허송세월로 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간을 내 정말 공부 시간으로 알아서 정말 그 시간에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연말을 하고 이런 시간으로 보낸다면 정말 더 성장하는 공부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주생낭유라고 하는 것이 술 마시고 또 이렇게 남녀 관계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홍대 가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홍대나 뭐 강남 쪽만 가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도 한때 그렇게 노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저 대학 시절에 이제 처음에 대학교 들어와서 너무 신나가지고 그동안 먹어보지도 못했던 음식들도 많이 먹고 또
술도 많이 마시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활 패턴이 피폐해진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었어요. 저도 엄청 많이 마시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그때 뭔가 외향적인 거나 또 이런 술 마시는 거를 자주 하다 보면은 일단은 온전하게 그 다음 일과를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에 학교에 뭐 특강이 있거나 일정이 있는데 술 기운이 계속 있어가지고 깨어나지 못하니까 아, 나는 술 마셔서 너무 힘들어서 이 특강 너무 못하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었고 또 이 색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소개팅 같은 거 뭐 미팅 같은 거 네네. 그런 것들을 저도 이렇게 과에서 은근 들어와가지고 좀 네. 했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나를 바라보는 시간보다는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죠. 외향적인 것에 신경을 쓰면은 오히려 내 내면보다는 외면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많이 그랬었는데 그때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도 아 뭔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어떠한 모임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아 종교 생활을 해봐야겠다. 근데 내 종교는 뭐지? 그러고 보니까 나는 원불교네 해서 제가 원불교의 청년회를 다니게 됐었던 계기가 사실 이런 주생랑유를 해봤기 때문에 나름 그래서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주생랑유파에서 이제 진리파로. 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진리를 연구할 것이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뭐 공부할 것이오 이렇게 지식 배울 것이오가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연구할 것이오라는 게 참 중요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지식하고 뭐 배움을 놓지 않는 것은 그냥 나와 있는 보편화된 그러한 것을 습득을 하는 거지만 아까 그 도심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찾는 것은 결국에는 진리를 깨쳐야만 진정한 나를 찾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먹구름이 나한테 딱 갇혀버리면 지금 나는 지금 먹구름에 갇힌 세계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빠져서 살지만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것이 거치고 또다시 바람도 불 것이고 해가 뜰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인생에서 모든 고락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진리를 연구하는 데서 이제 오는 건데 이 주생랑류에 너무 심취해 있지 말고 진리를 연구할 것이오는 실험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을 진짜요, 통해서 진짜 네. 너무 중요해요. 진짜 너무 진리 공부 꼭 해야 돼요. 별표 2개 별표 진짜 5개입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6번째 한편에 착하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서 한편에 착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든지 이제 그 진리성에 있어서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행실이 잘 안 되는 편이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살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착할 수밖에 없고 또 좋아하는 음식에 젓가락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한편에 착하지 아니한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항을 읽으면서 네. 내가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내가 자란 환경도 다르고 주변 관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선호하고 선택하는 것과 그것에 이제 또 착하는 건 이제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이 착하는 것이 내 행동 중에서 무엇이 내가 그냥 선호하는 거고 내 입장을 취하는 거고 무엇이 착하는 건지 그거를 좀 차이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어떤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아니면 내 주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서 나만의 입장을 세우는 거는 저는 되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내 생각에 막 갇혀가지고 저건 아닌데 항상 배타하고 이러면 이제 그게 점점 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이런 게 심한 게 우리 이제 정치에서도 보면 되게 우리가 어떤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사실 이거는 내가
실제로 이렇게 생활해보고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원인이 이런 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건 틀렸어. 왜 저러지? 라고 배타하고 혐오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점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입장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로 내 스스로 논리적으로 거기에 도달을 해서 다른 사람의 논리까지도 이제 존중해 줄 수 있냐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한 거니까 나는 맞고 저기가 틀려 하는 그런 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를 스스로 끊임없이 이제 살펴보는 거 거기서부터 이 착하지 않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또 착하면은 한편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마이너스적인 삶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차에 대해서 좋아하는 차가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늘 집착하고 해서 소유를 했으면 이제 착심을 내서 소유를 했으면 거기에서 내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또 더 좋은 걸 바라고 그러니까 차에 소유를 했을지라도 거기에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더 좋은 거를 바라는 그것에 내가 묶여버리기 때문에 계속 한편에 착하는 생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착을 놓았을 때의 자유와 해탈은 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네. 저도 그 하나의 일화로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대종사님 때 당시 시절 그 시대에 그 선을 났었어요. 3개월 정도 선을 났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어떤 할머님께서 뭐 선을 하러 들어왔는데 자기 집에 장독대를 문을 열어놓고 와서 집에 가봐야겠다 네. 해서 집에 다시 간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있는데 어쩌면 그것도 사실 진리에 대한 공부를 더 크게 알았다면은 가정에 내가 어떤 가정에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이 3개월을 선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더 집중하고 해야 하는데 뭐 그 당시에 그런 장 같은 게 굉장히 귀해서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예화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것에 가정이 착해서 그것도 윤회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것에 너무 착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는데 저도 예전에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사실 그 친구들한테 되게 친구들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보러 가야 된다고 해서 보러 간 적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빨리 나왔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인데 너무 한 가지에 착을 해서 드라마에 친구를 버릴 뻔한. 네 버렸던 버렸던. 버릴 뻔한 게 아니라 네. 버렸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옳은 것인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도 지금 드라마에 끌린 거잖아요. 드라마에 끌렸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친구들하고 어렵게 만난 자리에서 바로 나와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착한다라는 게 쉽게 생각해서 윤회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죽으면 다시 뭐 윤회한다고 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 윤회라고 하는 게 이런 게 또다시,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방금 도신교우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난 게 네. 되게 결과적으로 되게 나쁘지 않아 보여도 이렇게 착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게 저 이제 친구 중에 되게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이제 사진을 이제 그 순간을 잘 남길 수 있으니까 되게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랑 다니면 항상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사진들을 많이 찍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 보면서 아 그때 이랬지라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너무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집착을 해서 저랑 같이 어디를 이렇게 놀러 가도 저는 이제 그 좀 둘러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 서봐 이러면서 꼭 사진을 찍어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되게 사진이 남으니까 좋아도 그 순간에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
그 순간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을 해야 할 때를 내가 못 알아차리게 되는 그래서 정말 그 착하는 마음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내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남들한테는 보이지만 내 스스로는 보지 못했던 착한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 좀 항상 좀 나를 많이 들여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 윤회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루트 이러한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그 5번 진리를 연구하면 이러한 것이 훤히 이제 보이는 거죠. 앞에 내가 어떠한 행동, 인과를 그러니까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7번째. 그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수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저희가 사물을 대할 때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경외심을 놓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살면서 자기 습관대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읽지를 못해요. 그냥 하루 어떻게 살아고 계획적으로 산 것에는 있지만 내 스스로 존재의 경외심을 챙기는 마음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화장실을 하나 가더라도 여행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처럼 네. 내가 이 마음을 이 상대에게 어떻게 두고 살아가느냐. 그러나 그 공경심, 경외심을 얼마나 갖고 살아가느냐를 한번 체크해 줄 수 있는 문항인 것 같고 또 탐한 욕심이 나거든 그냥 내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자와 같은 존재의 그 무서움으로 욕심을 탁 끊어버리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자기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를 객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라는 본문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좋아했던 이유가 항상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지만 내가 발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검증하고 가르칠 수 있는 내가 지혜로움이 있구나라는 거를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꼭 스승님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마음속에 너의 스승이 너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나를 객관화하는 나를 객관화하는 눈이 먼저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보는 훈련이 된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종사님께서도 그 나중에 이제 법마상정급이 지나고 나면은 법과 항마이나 뭐 출가위 열애인은 계문을 주어지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의 스승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법마상정급 다음에 주어주신 이제 솔성요론 중에 8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어느 정도는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된 상태인 법이 정도는 돼야지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일일시시로 하는 거는 정말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 취사를 했을 때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고 그 순간 내가 마음을 잘못 썼구나라는 거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언젠가 알아차려서 그때 잘못했다라고 반성을 하는 날이 언젠가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그날 이제 일기를 써서 이날 오늘 하루에 내가 이런 경계가 있었고 이때 내가 마음을 잘 못 썼구나 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또 내 안에 있는 스승이랑 대화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밤에 일기를 통해서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매일매일 내가 일기를 써보는 연습을 실제로 해봐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내가 어떤 경계가 왔을 때 그 경계인 거를 딱 알고 그 순간에 되게
진짜 온전하게 취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진짜 내 마음 스승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내가 평소에 당연히 내 마음 스승이 내가 이렇게 취사하는 것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평소엔 해도 그 순간에 당함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이 공부를 끊임없이 내 수양을 통해서 하면 이 일일 시시로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일일 시시로 나 스스로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표준을 적고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럼 어떤 공부를 가르칠 것인가? 이 공부에 있어서도 이 속 깊은 자아 완성 공부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고쳐 나갈 때 자기보다 자기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늘 찝어서 자기 마음을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가르치라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속 깊은 공부로 더 거듭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오. 어려운 항목입니다. 맞아요. 네. 어렵죠. 실수가 저질러지면 상대방을 원망하기 마련이죠. 늘.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1번에서 지금 9번째까지 이제 쭉 봤지만 16번까지 조항이 있지만 이것을 보면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9번도 이 8번을 자기가 자기를 잘 가르치는 생활을 하면 이 9번 조항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는 공부도 잘 될 것 같은데 혹시 살면서 남을 원망한 일들 있으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망심은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경우가 언제였냐면은 약속 시간에 음. 늦어서 택시를 타는 경우에 본인이 제가 택시를 타는 경우에 탔을 때 이제 신호가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조금만 빨리 갔으면 신호가 안 걸리는데 자꾸 걸리는 거 아저씨 탓이다.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서울이 별로다. 서울은 진짜 살면 안 되는 도시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드라마에 잡혀서 자기가 늦은 거는 모르고 네, 그래서 아니 왜 차가 이렇게 많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다. 그런 것까지도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 제가 늦게 준비를 그러니까요. 해서 늦게 나와가지고 택시 타야지 해서 나태한 마음으로 제가 나왔기 때문에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원래 서울은 교통체증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탄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건데 나의 그런 나로부터 비롯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에서는 되게 많은 탓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찍 부지런 떨어서 나왔으면 없을 상황인데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항상 후회를 하죠. 근데 사람 마음은 진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 저도 여기서 오늘 오면서 이제 오늘은 그 차를 놓고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 딱 시간이 퇴근 맞물렸을 시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버스가 묶여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서울. 그래서 저 서울 한번 욕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 많아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퇴근 시간이었고 또 제가 솔직히 한 20분만 먼저 앞차를 탔어도 이거를 내가 존재를 할 수 있었는데 괜히 나태한 나는 발견하지 못하고 서울을 원망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때 여희 교수님? 저도 서울 원망한 적이 지하철 탈 때 너무 지하철 탈 때. 네, 빨리 가야 되는 저 이제 시간에 딱 맞춰서 항상 이때 환승하고 시간을 맞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이제 하나씩 빠르게 나오면 항상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맞춰 나온 다음에 환승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걸 못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타야 되는데 사람은 서울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지하철 타야 되나 이렇게 원망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발표나 과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교수님을 한번 원망을 크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수업인데 목요일에 제가 발표를 하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원래 그 공지했던 거기에는 제가 목요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충분히 시간 많으니까 뭐 직전에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이렇게 주말을 보냈다가 월요일에 다시 거기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제가 화요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알고 보니까 그 전에 한 분이 이제 수강을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앞으로 하나씩 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항상 그 교수님 스타일이 원래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원래 공지가 된 대로 진행을 하시는 교수님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교수님들은 만약에 일정이 그렇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걸 말씀 안 해주셨던 것도 아니고 항상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에 그냥 마음 놓고 있다가 정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목요일에 그래도 할 줄 알았는데 교수님께서 그 본인만의 철칙이 있으시니까 화요일에 이렇게 당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밤새서 그걸 준비하는데 사실 제가 미리 그 교수님의 특성을 알았다면 그래도 조금 준비를 했을 텐데 어쨌든 저의 잘못도 조금 있지만 그 순간 너무 교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교수님만 원망하고 끝냈다면 네. 발표 준비도 하기 싫고 그냥 몰라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미리 준비를 못했군 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부지런히 하니까 그래도 그날 발표를 좀 잘 할 수 있게 돼서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예 안 날 순 없지만 그래도 왜 그 순간에 내가 남을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나 그래서 나도 좀 돌아보면 또 나도 성장할 수 있겠다 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조항.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을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이것도 9번 조항에 못지않게 좀 내가 행동하기 어려운 건데 다른 사람의 그 그름을 드러내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이런 한때가 있죠. 그런 때가 내가 그걸로 내가 손해를 봤는데 이제 그 복수 뭐 이러한 마음이 안 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구가 겪었던 이야기를 보면서 같이 고민했던 경험이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한 5명이서 이렇게 친한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서로 친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뭘 먹고 이렇게 마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신나가지고 그 어떤 A라는 친구, 제 친구 A라고 하면 B라는 친구한테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하다 그게 너무 심하게 해서 뭔가 이제 외모적으로 좀 약간 장난이라고 한 건데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말들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이제 몇 번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 B라는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바로 싫은 티를 안 내길래 얘는 제 친구는 아직 장난으로 받아들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봤는데 이제 C, D라는 또 다른 친구들이 자기한테 와서 야 근데 너 B한테 자꾸 그러지 마라. B가 되게 기분 나빠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B라는 친구가 제 친구 A라는 친구한테는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다른 이제 친구들한테 쟤 저러는 게 너무 불편하다. 왜 나한테만 저러냐. 아무리 친해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너 B한테 사과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 친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기분 나쁘게 했다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럼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될 걸 왜 다른 친구들한테 내 얘기를 해서 이 친구들과의 관계도 안 좋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저도 되게 이 친구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친구도 그 친구를 기분 나쁘게 한 건 잘못했지만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험담을 한 거잖아요. 또 이제 거기에 있어서의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관계가 악화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그름을 내가 짚어주고 또 나도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 관계에 있어서 해결하던가 해야 할 문제지 이렇게 그름을 이렇게 드러내 버리면 네. 또 거기에서도 뭔가 또 상황 악화시키는 게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저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저는 좀 일이 많네요. 항상 다사다난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그래서 걔 좀 별로였어. 막 이러면서 얘기 들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러면서 저도 그치 맞지. 걔 그렇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 얼굴을 봤을 때 그 친구가 듣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을 알았다고 해도 그거를 다른 친구가 얘기했던 거를 더 이제 제가 덧붙이는 격이 되니까 그 친구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친구가 분명히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기운이 서로 통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마주했을 때 떳떳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이가 우리가 원만한 그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가 더 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그 인거품에 보면은 또 허공벗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은 사람의 말은 또 허공벗게 이제 심어진다 이런 네. 법문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아 내가 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에 그 친구가 듣지 않지만 이게 정말 그 기운이 통하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요. 그리고 저는 모르는 상황에서 저도 A라는 친구가 저한테 어떤 B라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사람 B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 감정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A라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B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무 색깔이 없었는데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저 사람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으로 자꾸 판단이 되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또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관계를 끊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에 대해서 그름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게 정말 많은 사람한테 불편한 것을 줘서 그거를 드러내서 뭔가 개선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드러내는 게 뭐 지도를 받아야겠지만 맞겠지만 이게 정말 나의 그냥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름을 드러내는 거면은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그릇된 것을 견문해서 내 행동들을 살피라고 하신 것과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은 지어서 그 그름을 드러내지 이제 말라라고 하셨는데 저희 스승님 중에 한 분은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의 험담을 막 하면 야 모르고 그랬겠지 이렇게 하시고 아닙니다 하고 또 얘기하면 어쩔 수 없었겠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그 그름을 내가 드러내기 전에 나는 어떻게 하는지 하는 그 또 깨달음의 경지에 가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솔성요론 1번 조항에서 16번 조항까지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10번까지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10번까지 하고 다음 11번 조항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해볼 텐데 오늘 저는 이 16번째 조항을 다 마치고 다음 공부로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두 교우님들께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오셔서 또 자기의 또 아는 에피소드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번 조항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1번 조항부터 마지막 끝까지 솔성요론으로 완벽하게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와.